진주 학생은 오늘도 잘 들어와 있네요. 지금 4명이 접속을 했네요. 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 그 수업을 좀 미리 들으셔야 좀 우리가 대면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들으시기 바라고. 어제 업로드 시간이 좀 늦어서 죄송했습니다. 제가 좀 이게 아무래도 유튜브가 좀 서툴러 가지고 좀 편집한다고 했는데 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편안하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나름 유튜브로 공부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좀 복습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좀 복습을 좀 해볼게요. 자, 앞에 판서를 좀 볼게요. 판서 위치가 자, 볼게요. 판서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구석기라는 걸 배웠어요. 그 다음에 신석기를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를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배웠죠. 그래서 이때 당시 구석기, 신석기 여기까지가 이제 무슨 국가다? C족 국가였다. 그래서 C족에서 이제 부족으로 발전하는 시기가 언제다? 이 청동기 시대다. 그래서 이 부족에서 다시 뭘로 발전한다? 군장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요 사이에 있었던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고조선이에요, 고조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고조선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책으로 한번 볼게요. 고조선은 한능검에 어쩌다 한 번씩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한능검에서 한 번씩 출제가 이제 고조선은 이제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고조선 문제를 학생들이 제법 많이 틀려요. 어디서 많이 틀리냐면 고조선의 역사에서 진짜 많이 틀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전체를 보고 시험에 나오는 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딜 보냐면은 철기를 넘어가서 어딜 보냐면은 여기 몇 페이지야? 9페이지. 요거 보세요. 자, 고조선 볼게요. 고조선의 성립 BC 2333년 단군 왕검이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이다. 무슨 문화를 바탕으로? 청동기를 바탕으로 이렇게 등장한 국가인데, 빈 여백에다가 한번 적어 볼래요. 그러면 내가 지금 공무원 수업과 한능검 수업을 좀 같이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고조선에 대한 얘기가 나온 책이 어디냐면은 이제 책을 좀 보면 첫 번째가 삼국유사예요. 삼국유사를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 일현이라는 스님이에요. 일현이라는 스님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일현이라는 스님이 단군 신화를 처음으로 얘기를 했고, 두 번째가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제왕웅기예요. 이 사람도 이순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이 사람은 고려 후기 때 사람이에요. 일현도 고려 후기 때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누구냐,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한능검 공부하려면 학생들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돼. 한 개 더 알아야 될까? 동국통감. 이거는 조선시대인데 서거정이라는 사람이 이걸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 조선천기.
한는 검에는 이것만 알면 돼. 근데 이제 자기가 공무원 공부를 할 거다. 그럼 공무원 공부를 하려면 뭐 세종, 실록, 지리지, 그다음에 뭐 그 삼국 뭐야 동국, 여지, 승남, 신증, 동국, 여지, 승남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공무원 시험에 이제 그 고조선을 언급한 책들이죠. 삼국유사에서는 특히 뭘 얘기를 했냐면 삼국유사에서는 단군 신화와 홍익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홍익인간은 내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동국통감은 고조선의 건국 연도를 뭐 내가 볼 때 추측일 것 같은데 건국 연도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BC 2333년에 고조선이 건국이 됐는데 아마 BC라는 얘기는 안 썼겠죠. 자, 그러면 다시 책으로 넘어가서 학생들 일단 책으로 넘어가기 전에 단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지 하느님인지 하느님의 아들 누가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기를 그래 너 한번 내려가서 다스려 봐라 하는데 내려올 때 비바람 구름을 데리고 왔다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와서 이제 태백산에 정착을 했어. 근데 거기에서 곰과 호랑이가 와가지고 마늘과 쑥을 100일 동안 먹으라 해가지고 100일 동안 먹다가 누가 못 먹고 뛰쳐나간 거야. 호랑이가 뛰쳐나간 거지. 그래갖고 이 곰이 여자로 변해. 그 여자의 이름이 이제 웅녀지, 웅녀. 그래서 그 웅녀가 이제 그 하느님의 아들 환웅이 남자로 변해서 웅녀를 꼬셔서 낳은 애가 단군 왕검이라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단군은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있고 왕검은 정치 지도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걸 합치면 뭐겠어요? 재정일치죠. 재정일치라는 건 뭐냐면 제사와 정치가 일치되어 있는 건데 다르게 얘기하면 종교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뭐 난 정치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정치 얘기 좀 조금만 할게요. 뭐 학생들 싫어하겠지만 조금만 할게요. 그 정치 얘기를 좀 하자면 그 요새 우리 그 태극기 집회나 이런 데 보면은 뭐 교회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나라를 걱정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재정일치예요. 재정일치. 이명박 대통령의 종교가 기독교면 우린 내일부터 교회를 가야 되냐? 아니란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종교가 천주교신데 그러면은 우리는 모두 천주교를 가야 되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제사 지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 지내는 게 왜 중요하냐? 제사 지내는 게 왜 중요하냐면 농사와 농경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능력이 왕이 부족하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교와 정치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 단군 신화가 시험에 나왔는데 단군 신화가 어떻게 나왔냐면 요게 시험에서 이거를 분석하는 건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그럼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이거와 관련 있는 국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게 시험에 나와.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옳게 되지 않는 것, 뭐 이런 거. 그래서 고조선은 뭐 팔조법이 있다, 뭐 탁자식 고인돌 사용했다,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하면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유물 보면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잠깐 볼까요? 요거죠. 탁자식 고인돌. 요건 시험에 나옵니다.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송리식 토기. 근데 여기까지가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이고, 뭐 예를 들어 자기가 공무원 시험이나 경찰 공무원을 준비한다. 그러면 이것까지도 알아야 돼요. 거친 무늬 거울. 이러한 것들도 고조선의 세력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이제 이어서 계속 하면 지금 제가 또 자, 이어서 계속 하면 자, 그럼 고조선의 성장 요거 별표 치시고 요건 시험에 나옵니다. 자, 볼게요. 학생들 요 앞에 다시 한번 지도를 좀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잘 들어요. 다시 한번 지도를 이해를 못하면 한국사를 기억하는 능력이 길어져요. 이거 지루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 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한반도라고 해요.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지역을 뭐라고 한다고? 한반도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한다 해서 여기를 연해주라고 하죠. 연해주.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하겠어요? 요동반도라고 하죠. 요동반도. 그 다음에 요 강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랴오호강. 이거 요하라고 한다 했죠. 요하. 이걸 요하라고 하고, 요하의 동쪽이라 해서 이쪽 지역을 뭐라고 해요? 요동이라 한다 했죠. 그럼 이쪽 지역은 뭐라고 해요? 이쪽 지역은 요서라고 한다 했죠. 그리고 여기가 무슨 반도? 이게 산둥반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앞에 판서를 좀 볼게요. 내가 한국사를 한 7, 8년 가르쳤지만 정말 지도를 잘 못 그립니다, 제가. 이 지도를 그리는 걸 연습을 좀 해야겠어요, 진짜. 잘 그린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반도라고요? 요동반도. 여기가 요하강. 그 다음 여기가 요서. 여기가 어디라고? 산둥이란다 했죠. 아, 너무 크게 그렸다. 이거 학생들 안 보이겠다. 자,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연해주라 했죠. 여기가 연해주.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걸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고조선이 세워진 지역이 태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강원도 태백산 요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고, 하여튼 지금 일단 정설로는 고조선의 첫 지역은 요동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요동. 어디라고? 요동 지역에서 고조선이 성장했다고 많이 얘기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중국하고의 그러니까 한국사를 이해하려면 중국하고의 국제관계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때 당시에 중국은 어떤 시대를 거치고 있었냐면은 이제 춘추 전국 시대를 거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춘추 전국 시대라는 것은 중국이 엄청 혼란스러웠던 시대란 말이에요. 이거를 통일한 나라가 이제 진나라인데, 이때 당시에 이 요서 지역의 춘추 전국 시대의 하나인 연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무슨 나라? 연나라. 이 요서 지역에. 그래서 연나라가 있었는데, 이 연나라랑 고구려랑 갈등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고조선하고 갈등이 엄청 많았어요.
그럼 누구랑 싸운다는 거야? 고조선하고 연나라랑 싸운다는 거지. 근데 나도 이 분야의 전공은 아니지만 일단 내가 추측 건데 고조선이 연나라한테 게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고조선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밀리기 시작을 했냐? 연나라한테 밀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내가 좀 읽은 책에 보면 연나라가 이때 당시에 철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이미 중국은 철기가 시작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고조선이 철기가 부족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고조선이 밀려가지고 이제 만주로 가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일단 첫 번째, 누구랑 대립하기 시작했다? 연나라랑 대립을 했다. 그러면서 연나라랑 대립하면서 우리는 뭘 보았다? 철기를 보았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철기가 수용돼요. 지금 요거는 공무원식입니다, 학생들. 공무원식이에요. 자, 이거 공무원식으로 하고 좀 이해를 해야 하는 거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철기가 수용됐어.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선생님, 철기가 수용됐으니까 우리도 철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이때 다시 우리는 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나 봐. 중국보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연나라 장수였던 이제 징계의 공격을 받아요. 개자식, 징계.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요동에 있던 고조선이 이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오냐면 평양이라는 곳으로 내려와요. 여기가 어디냐? 왕검성이에요. 왕검성 되게 중요합니다. 어디로 이동하게 된다고? 네 번째가 왕검성으로 이동하게 돼요. 이 왕검성이 고조선의 마지막 수도가 되는 거예요. 왕검성으로 이동한 게. 그래서 왕검성으로 이동을 하고 왕검성에서 이동한 다음에 이때 당시에 이제 이 왕검성에서 이동한 상태에서 연나라가 춘추 전국시대로 혼란기에 겪으면서 고조선은 다시 재정비를 하게 되는데 그 재정비를 한 왕이 부왕과 준왕이라는 왕이에요. 책에 나와 있죠. 부왕, 준왕. 그래서 부왕, 준왕은 고조선을 재정비하면서 왕 아래 직책을 두는데 그게 상, 대부, 장군이라는 직책을 두게 돼요. 이거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보기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걸 지울게요, 학생들. 다시 자, 지금 필기하는 학생들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조선은 처음에 어디에서 시작을 했다? 요동에서 시작을 했다. 근데 요동에서 시작을 했는데 요동에서 살짝 올려야겠다. 고조선은 요동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요동에서 시작한 고조선이 연나라와 대립 과정에서 철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철기가 어떤 상태다? 우리가 아예 철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를 시대다. 그래서 연나라하고 싸우면서 징계의 공격으로 어디로 이동하게 된다? 왕검성으로 이동하게 됐다. 그게 오늘날 어디다? 평양이다. 그리고 부왕과 준왕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 부왕과 준왕이 왕검성에서 회복을 한 거예요. 뭘 회복을 한 거예요? 고조선을 회복한 거야. 이 힘이 약해진 거를. 그래서 고조선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상, 대부, 장군을 두게 되었다는 게 이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카메라를 올리니까 얼굴이 너무 커 보이네. 그 다음에 원래는 밑에서 찍어줘야 되게 이쁘게 나오잖아요. 카메라도 이렇게 찍어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제 위만 조선이 나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학생들 빈 여백에다가 좀 적어 볼래요? 나 항상 궁금한 게 있는데 박구름빵 학생은 누구예요? 이름 나 항상 궁금했는데. 자, 봅시다.
잠깐 판서를 볼게요. 자, 이걸 내가 설명을 안 해줬는데, 자, 한능검 기준으로 이제 또 설명을 할게요.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왜 공무원은 어려워요? 공무원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고, 왜 한능검은 쉬워?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공무원은 100분 안에 5개 과목을 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수학, 영어하고 국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100분 안에 무조건 쳐야 돼요, 학생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한국사에서 좀 잘해줘야 돼. 그리고 한국사를 꼼꼼히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공무원이라는 거는 문서 작업을 많이 하고 문서 하나와 숫자 하나에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은 좀 꼼꼼히 봐야 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공무원 시험은 거의 사학과 학생들 수준만큼 공부를 한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고조선에 대해서 이제 한능검 버전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고조선 전기를 흔히 뭐라고 하냐면은 단군조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단군조선이라 한다고. 그럼 이때 당시에 무슨 문화야? 청동기 문화죠. 밖에 무슨 사고가 났나 봐요. 청동기 문화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나누는 기준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위만이라는 사람이야. 이때부터 이제 흔히 뭐라고 하냐면 위만조선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고조선 후기라고 하죠. 고조선 후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때 당시 이걸 위만조선이라고 해요. 위만조선. 이때부터 이제 한능검을 기준으로 하면 이때부터 이제 철기가 이제 수용됐다고 해요. 근데 나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철기는 이미 요 앞에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이때 들어온 철기는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중국식 철기인 거지. 이때부터 이제 뭐냐, 한국식 철기가 개발이 되는 거지. 그래서 드라마 주몽 같은 데 보면은 그 이계인 씨가 맨날 이러잖아요. 드라마 주몽, 대학생들 주몽 봤나 모르겠네. 주몽을 보면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강철검입니다 하면서 맨날 이 얘기하잖아요. 노다지 강철검입니다 뭐 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철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철기를 사용을 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철기를 이렇게 수용을 했는데, 자, 그러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 바로 이 위만이 누군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위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못 그리는 지도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야, 나 보도마크를 좀 센 거 써야겠다. 이때 당시에 여기는 무슨 국가였어요? 이때 당시에 위진 남북, 진나라, 춘추 전국 시대라 했죠. 근데 춘추 전국 시대를 지금 통일하는 사람이 누구라 했어? 진나라라 했지, 진나라. 그럼 여기에 있던 나라가 무슨 나라라 했어? 연나라라 했지. 그래서 이 연나라가 지금 현재 밀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진나라한테.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연나라에 살고 있던 고조선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 예를 들어 볼까? 우리 집사람 친구분께서 영국의 남편분께서 개인적으로 내가 좀 존경하는데, 집사람 친구, 우리 집사람은 난 문작가라고 부르는데, 우리 문작가의 친구분 남편이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아무래도 공부하기가 어려우니까 들어오신 것 같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물론 학위는 따고 왔지만, 이제 내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이 다 돌아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 얘기는 뭐냐면, 외국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 뭐 재미동포, 제일교포,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고조선도 마찬가지야. 고조선의 국가에 계신 분들 중에 연나라로 간 분들이 있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연나라로 갔는데, 이분들 중에 일부가 진나라의 공격으로 고조선으로 들어온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럼 자, 여기서 질문. 이때 당시에 고조선의 왕은 누구였냐? 준왕이었다고, 준왕. 준왕이었어. 근데
연나라에서 누가 들어왔다고? 위만이라는 사람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위만이라는 사람이 강철검입니다 하면서 강철검을 들고 들어온 거야. 근데 이 강철검이 오늘로 얘기하면 뭐 다른 나라의 선진 군사 기술 이런 거를 들고 온 거죠. 그래서 선진 군사 기술을 들고 오니까 준왕 입장에서 이게 땡큐인 거야. 와 진짜 짱이다. 이게 좋다 하면서 막 사랑해. 근데 얘가 또 싸움도 잘해. 사랑해. 너를 더 사랑해.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요하강 일대를 지키게 한 거야. 누구를? 위만을. 왜? 얘가 국경지대 장군을 시킨 거지. 누굴 막기 위해서? 연나라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얘가 뭘 할 수 있었다? 철기.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철기가 들어온 거지. 그러면서 이제 고조선은 이제 본격적으로 철기가 보급이 막 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위만이 여기 지키고 있는데 이 고조선의 왕을 보니까 준왕을 보니까 졸이야 졸. 학생들이 졸자를 모르는데 졸은 제일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낮게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만이 자기를 받아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은혜를 베푼 거잖아. 그래서 은혜를 원수로 갚아야 제맛이죠. 그래서 위만이 군대를 이끌고 준왕을 공격한 거야. 준왕을 쫓겨났겠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쪽으로 내려와서 진나라를 세웠다고. 누가? 위만이. 이게 중요하죠. 자,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연나라에 살고 있던 고조선 사람들이 고조선에 들어온 거예요. 고조선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의 복장이 고조선 사람들 복장하고 똑같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위만이 철기를 가지고 와서 준왕한테 가르쳐주고 준왕은 고맙다고 이 사람을 국경 수비대를 시켰는데 이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준왕을 몰아냈다고. 그럼 본인이 왕이 됐겠네? 그래서 위만 조선이라 하는 거야. 그리고 진나라에 내려간 위만은 이제 진을 세우게 되는 거지. 솔직히 공무원 시험에서는 진나라는 이미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한능검은 그냥 위만이 진을 세웠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한능검은. 자, 수업 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을 합니다. 자, 쭉 읽어볼게요. 자, 책에 있는 부분인데요. 책으로 볼까요? 자, 만주와 한반도 서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이게 요동이죠, 요동. 5세기, 4세기 연나라와 대립하며 성장했고 중국의 연나라와 대립, 그 중에 계자식, 징계의 공격으로 고조선의 중심지가 평양으로 이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부왕과 준왕은 강력하게 중국과 멀어진 걸 이용해서 이제 고조선을 통치했고 그 아래 관직을 두었는데 그걸 상대부 장군이라고 한다. 위만이 둘 다 세운 거 맞나요? 위만이 둘 다 세운 게 아니에요, 승민 학생.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위만이 둘 다 세운 게 아니고 위만이 둘 다 세웠다는 건 어디에 지칭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위만이 연나라에 살고 있었다고. 그러다가 연나라가 공격을 당하자 위만 사람들이 고조선으로 온 거야. 뭘 가지고 왔다고? 철기. 근데 고조선의 준왕이 너무 고마워서 얘를 국경수비대를 시킨 거야. 근데 위만이 누굴 공격했다는 얘기예요? 준왕을 공격했다고. 그러면 준왕은 쫓겨나서 어디로 간 거야? 밑으로 내려가서 진나라를 세웠다고. 그러니까 위만은 뭘 세운 게 아니라 기존의 고조선을 뺏은 거지. 그래서 위만 조선이 되는 거지. 승민 학생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위만이 들어오면서 고조선은 철기가 수용됐고 고조선은 기존의 조선에서 바뀐 위만 조선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만이 지도자인 조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준왕이 진나라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아, 여기다 위만이다 적어놔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잘못 적었네. 이게 준왕이에요. 준왕. 내가 잘못 적었네. 승민 학생 고마워요. 이게 준왕. 준왕. 내가 필기를 잘못했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볼게요. 승민 학생 고맙습니다.
자, 지난 교체기에 위만이 연나라에서 고조선 무리를, 여기서 고조선 무리라는 건 사람들이겠죠. 이끌고 고조선을 이주해 왔다. 위만은 고조선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철을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고조선에 이주해 왔다. 위만은 준왕의 신임을 받아 서쪽 국경을 지키는 수비대장으로 임명을 받았고, 위만은 세력을 확장하여 수도인 왕검성이 어디다 있어요? 평양성이라 했죠. 그러니까 한국사를 공부할 때 이름이 두 개인, 한 지역이지만 이름이 두 개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본인이 외우셔야 돼요. 쳐들어가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준왕은 한반도 남쪽 지역으로 내려가 진을 건국하였다. 공무원 시험을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하는 거면 이렇게 공부해도 되지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발전 봅시다. 중개무역 별표. 중개무역 별표. 자, 이 지도를 볼까요? 자, 학생들 이게 보면 이게 중개무역이에요. 중개무역. 자, 이때 당시에 자, 지도를 잠깐 볼게요. 자, 진나라는 이때 당시에 요 지역 자체가 철이 많이 나요. 철. 근데 이때 당시에 일본의 그 문헌을 보면 6세기까지 철을 생산 못했다고 하거든. 그래서 일본이 가야랑 거래를 한 거야. 왜? 자기들은 철을 생산할 철광석을 가지고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철광석도 없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 얼굴 좀 키울게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수입해 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래서 이때 당시 항해술이 없으니까 이렇게 질러가진 않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가지고 육로로 이동하는데 중간에서 고조선이 통행료를 받는 거야. 이 중개무역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마우스가 어디 있노? 내 얘기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 이때 당시에 진나라도 망하고 이제 내가 잘못 얘기했네.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진나라가 망하고 이제 춘추진 맞네. 진나라가 망하고 이때 당시에 이제 북쪽에는 유방이라는 사람과 유방의 한나라. 그다음 남쪽에는 항우라는 사람, 항우라는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둘이 싸우는 거 이게 초나라지.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걸 가지고 만든 게 이제 장기판이잖아. 그러면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하면 이 유방이 통일을 한 거야. 이 진나라가 분열되어 있는 상태를. 그래서 이때 당시에 중국이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 한나라로 바뀌죠. 한나라. 그래서 이때 당시에 진나라가 철기를 이런 식으로 누구한테 공급해 줬다는 얘기예요. 한나라한테 공급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책에 보면 여기에 지금 이쪽으로 진나라가 철기를 운반하는 쪽은 어디겠어요? 이쪽으로 철기를 운반하는 쪽은 이쪽에 철기를 운반하는 쪽은 어디겠어요? 어느 나라겠어요? 1번 진나라, 2번 춘추전국 시대의 연나라, 3번은 한나라. 정답은 뭐겠어요, 학생들? 지금 16명의 학생들이 듣고 있는데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틀려도 되니까. 이거 너무 정적이 흐르는 거 아니야? 학생들이 한나라랑 무역을 하는 거예요. 한나라. 그치. 그래서 한나라랑 무역을 하는 건데 이 한나라와 무역을 하는데 이런 거야. 학생들 혹시 그거 들어봤어요? 물건을 사가지고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배송이라 하나? 배송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물건값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바로 직거래가 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철기를 이렇게 들고 오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철기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철기 가격이. 그러니까 나는 진나라랑 1,000원으로 무역하기로 했는데 막상 한나라에 도착을 하니까 2,500원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나라가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왜 이렇게 비싸?
나랑 거래한 뭐 약속 조약이 다르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 이게 중요해. 고조선이 중간에서 통행료를 받아 먹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간에서 떼먹는다 해서 이걸 중개무역이라고 해요. 그러면 고조선은 지금 앉아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인 거지. 이때 당시에 고조선이 좀 건방졌다고. 그러자 이제 한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한나라가 쳐들어왔다 해돼 있죠. 이때 당시에 마지막 왕이 누구였냐면 우거왕이래요. 우거왕. 이때 당시에 우거왕이에요. 이 우거왕도 뭐 보기에 한 번씩 나와요. 우거왕은 항전했으나 왕검성이 함락됐다. 누구에 의해서? 한나라에 의해서. 그럼 이제 고조선 누구한테 멸망한 거야? 한나라한테 멸망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 보면 자 봅시다. 지금 보면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고조선의 땅이 총 4개로 갈라진 거예요. 이 4개를 누가 가른 거예요? 한나라가 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일제강점기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그 식민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에 뭘 설치합니까?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고조선 땅에 4개의 고조선을 통치할 수 있는 기구를 두는데 그게 현도군, 임둔군, 진봉군, 낙랑군 이렇게 되는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낙랑군과 현도군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여기다 좀 적어줄게요. 자, 낙랑군은 누구에 의해서 이제 함락이 되냐면은 얘네들 누구에서 몰락되냐면 이제 고구려의 미천왕에 의해서 이제 그 몰락을 하고 현도군도 언제 몰락을 하냐면은 이제 주몽이 이제 동명성왕의 공격 이후 태조왕 때 이제 태조왕 때 완전히 몰아나게 되죠. 태조왕 때. 태조왕 맞나? 태조왕 맞죠? 태조왕 때 완전히 이제 축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팔조법 볼까요? 자, 팔조법. 자, 팔조법. 고구려의 법이 8개가 있었대요. 근데 나도 자세한 건 뭐 이게 확실한 게 아니라서 자 일단 볼게요. 8조법인데 지금 학생들 중에 당황하는 게 왜 8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실제로 법은 4개입니다. 4개. 그 중에 1개는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3개겠죠. 그러면 자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어요. 8조법은 다 안 외워도 돼. 그 법의 특성만 기억하면 돼. 다시 뭐라고요? 법의 특성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이거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숫자 8 나오면 그냥 고조선 찍으세요. 숫자 8. 다시 뭐 나오면 찍으라고? 숫자 8 나오면 고조선 찍으라 했어요. 자 볼게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래서 사형을 처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보복식이죠.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사람을 죽였다 해서 사형까지는 안 가잖아요. 이게 보복식법이고 상해를 입은 자는 이게 곡식인데 곡식으로 배상한다. 절도죄, 도둑질한 자는 그 주인의 노비로 삼되 자속하려면 자속이란 건 뭐 반성하려면 뭐 1인당 얼마씩 내야 된다. 이거는 뭐겠어요? 사유재산이 있다 이 말이겠죠. 여기 돈을 내야 되니까. 그리고 간음한 자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알 필요 없고. 근데 여자는 여자가 질투하면 안 되고 남자는 질투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는 이제 가부장제 사회라는 거죠. 이때 당시의 사회가. 자 이제 빈 여백에다가 하나 적어 봅시다. 빈 여백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이렇게 적으세요.
고조선에는 무슨 법이 있다 했어요? 8조법이 있죠. 근데 고조선 멸망 이후에는 이게 60조로 늘어요. 자, 여기서 질문. 왜 고조선의 8조법이 고조선 멸망 이후에 60조로 늘을까?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왜 60조가 늘었을까? 8조법에서. 그 이유는 한나라가 고조선을 통치하기 위한 법을 만든 거죠. 그렇지. 중국이 통치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악법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죠. 악법도. 그래서 학생들 지금 고조선을 다 했습니다. 학생들 고조선을 다 했어요. 그래서 고조선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여러 나라의 성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수업 시간이 한 45분 정도 수업을 했는데 한 파트 쉬어가도록 합시다. 지금이 41분. 안녕히